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석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단기적인 골칫거리입니다. 그리고 헤그세스, 상원 청문회 격려를 견뎌내며 인준을 더욱 강력한 기반 위에 올려놓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최근 원유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쉽고 논리적으로 정리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째, 원유 가격 급등 상황. 2025년 초부터 원유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제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80를 넘었고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질 UWTI도 배럴당 $78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유 가격이 올해 1분기 동안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정유 생산 능력이 안정적이어서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오르고 있습니다. AA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 1갤런당 평균 가격은 $3.07로 한 달 전보다 4센트 정도 올랐습니다. 둘째, 인플레이션 영향. 휘발유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 데이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브린 캐퍼털의 경제 전문가에 따르면 12월 휘발유 가격은 전월 대비 약 4.5%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0.1%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젤, 제트 연료, 난방유 등의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 난방비, 항공요금, 운송 비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 물가 전반에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 기대치와 연준의 우려. 흥미롭게도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시간대 조사에 따르면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3.3%로 이는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기대치 상승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어렵게 만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패드는 이러한 기대치가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기대치가 계속 상승한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향후 전망. 에너지 전문가들은 올해 여름쯤이면 유가 상승세가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브라질 등 BOPC 국가들의 생산량 증가가 유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유소 가격은 계절적 요인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7월 4일 독립기념일 무렵에는 지금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원유 가격 상승은 단기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가와 인플레이션 지표를 계속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최근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 인준 청문회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자이자 전 폭스뉴스 진행자인 헤그세스가 국방장관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슈가 미국 정치와 국방 정책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인준 청문회의 배경. 먼저 피트 헤그세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지명한 국방장관 후보로 군대 내 전사 문화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군 복무를 한 경험이 있으며 이후 폭스뉴스에서 활동하며 보수적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명 이후 민주당은 헤그세스가 국방장관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군 경력 외에는 고위 정부직 경험이 없다는 점과 과거 폭스 뉴스 진행자로서 보였던 여러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헤그세스의 과거 발언과 개인적 행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헤그세스가 여성 군인의 전투 참여에 반대했던 발언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 커스틴 질리브랜드는 그에게 과거의 상처를 주고 잔인한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헤그세스는 제가 비판한 것은 기준이 낮아졌을 때였지 여성 군인 자체가 아닙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과거 혼외 정사와 음주 문제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그는 이를 익명의 중상모략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헤그세스를 지지하며 그가 군대 내 깨어있는 문화 워크컬처를 바로잡고 국방부에 필요한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주요 논란 여성 군인 발언과 과거 논란. 청문회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헤그세스가 과거에 했던 여성 군인에 대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여성은 전투 임무를 맡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었고 이 발언이 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헤그세스는 청문회에서 입장을 다소 바꿔 남성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여성도 전투 임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며 여성 군인의 역할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넷째, 인준 가능성은? 현재 상원 군사위원회는 공화당 14명, 민주당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화당 의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인준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화당 내에서
헤그세스 지명에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의 인준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헤그세스 인준이 미칠 영향. 만약 헤그세스가 국방장관으로 인준된다면 미국의 국방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과 유사하게 강경 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군대 내 전사 정신을 강조하며 기존의 다양성과 형평성 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문제 등 주요 외교 안보 이슈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됩니다. 이렇게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의 인준 청문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의 지명과 관련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인준 여부에 따라 미국의 국방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